고려에서는 아무 이유 없는, 뜻이 없는 도시의 지명을 아무 뜻도 없는 그런 지명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심지어 강아지 이름에서도 이유가 존재합니다. 털이 누렇다고 누렁이, 털이 검다고 껌둥이,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하곤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국가에서 지명을 정하는데 대충 그냥 지명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고려사 명주. 명주는 본래 예국으로 철국 혹은 예국이라고도 한다. 고려사의 명주라고 하면 식바들께서는 강원도 동해안 강릉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주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대산. 산서성 오대산과 강원도 오대산이 다른 산인가 같은 산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산국. 기존에 이야기가 없었던 곳에 우산국이 존재했었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 명주 강릉. 지명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네 번째, 명주 우계현. 아주 간단한 위치를 비정해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명주 정선현. 이번 영상의 히든입니다. 강물이 땅속으로 들어간다 란 고려사 기사를 살펴보고 은광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섯 번째, 명주 영곡현. 영곡현에 대해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일곱 번째, 한수의 발원지. 한수는 한강이고 한양으로 흐르는 강을 말합니다. 상당히 많지도 않지만 적지도 않습니다. 명주의 설명을 하기 전에 당부 말씀드립니다. 명주라고 해서 다 같이 붙어 있어야 된다. 동쪽 바닷가에 있어야 된다. 동서남북이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은 접어두셔야 될 겁니다. 고려사에 나와 있는 지역의 방위각은 이성계 조선에서 한반도 안의 지명을 설정한 후에 만든 고려사 지리지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명이나 특별한 일이 발생하거나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은 창작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첫 번째, 오대산입니다. 오대산의 지명을 보시면 다섯 오의 한자와 대대의 한자입니다. 대의 한자의 뜻은 높고 평평한 건축물, 높게 두드러진 평평한 땅, 무대 등등이 있습니다. 이 말인즉 높은 산 꼭대기가 평평한 곳인 산이 다섯 개가 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것이 산 꼭대기에 넓은 평지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대산 하면 불교의 성지입니다. 삼국유사를 보시겠습니다. 대산오만진신, 선덕왕대 자장법사가 문수보살의 진신을 보려고 당으로 가다 당나라에 간다고 나옵니다. 신라의 자장법사가 다른 나라인 당나라로 갔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 하단을 보시면 그대의 본국 동북방 명주 경계에 오대산이 있고 일만 문수보살이 항상 머물러 있으니 그대는 가서 뵙도록 하시오 라고 하였다. 자장법사가 당나라 오대산에 갔는데 신라의 동북방 명주 오대산에는 일만 문수보살이 있다고 합니다. 당나라에도 오대산이 있고 신라에도 오대산이 있다고 말하는 사서의 내용입니다. 이번 기사의 내용은 신라의 태자 두 형제가 오대산에 숨어 들어가서 있던 기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보천 효명 두 태자가 산속에 머물며 정진하다 하루는 형제가 함께 다섯 봉우리에 올라가 우러러 배려하려고 하니 등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다섯 봉우리가 있는데 동대 만월산, 남대 기린산, 서대 장령산, 북대 상황산, 중대 풍로산 이렇게 있습니다. 산서성 오대산과 강원도 오대산을 위성 지도로 보시겠습니다. 산서성 오대산입니다. 강원도 오대산입니다. 산서성 오대산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북대, 남대, 서대, 동대, 중대. 남대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큰 사찰이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산 정상이 상당히 넓어 보입니다. 서대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사찰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북대로 가보겠습니다. 사찰이 있습니다. 동대를 가보겠습니다. 동대의 꼭대기는 그리 많이 넓어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넓이 둘레가 1km나 됩니다. 중대로 가보겠습니다. 중대에는 상당히 큰 사찰이 있습니다. 사찰의 넓이만 해도 1.6km나 됩니다.
강원도 오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빨강색은 5봉우리입니다. 파랑색은 5담자입니다. 호령봉입니다. 산 꼭대기에 평지가 없어 보입니다. 비로봉도 마찬가지로 평지는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상황봉입니다. 평지는 전혀 없습니다. 두로봉입니다. 평지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무언가 아닌 듯합니다. 북대미르감입니다. 중대사자암입니다. 서대수정암입니다. 남대지장암입니다. 동대관음암입니다. 오대산 월정사 사찰입니다. 월정사만 보입니다. 수많은 사찰들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산서성 오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산 아래 사찰들이 무지하게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두 개의 오대산을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 비슷합니다. 신라의 태자 두 형제가 간 오대산은 어디였을까요? 월정사 하나만 있는 강원도 오대산으로 갔을까요? 수없이 많은 사찰이 있는 산서성 오대산으로 갔을까요? 원사에도 기록이 있고 고려사에도 기록이 있는 이 달의 원의 태우가 오대산으로 행차하자 왕이 호종하였다. 한반도 오대산으로 갔을까요? 제가 보기엔 강원도 오대산은 이성계 조선에서 따라한 듯합니다. 이 영상을 계속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상국입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등에서 설명하는 우상국, 즉 무릉과 우릉, 이성계 조선에서 동해바다 울릉도를 우상국으로 비정하기 위해 역사책을 고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삼국사기에서 나오는 우상국 위치가 많은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바다를 건너서 무릉과 우릉으로 가고 그 땅에는 나라가 설 수 있는 곳, 이사부가 목각 사자 인형을 가지고 쳐들어간 곳은 무릉, 명주에 있어야 하는 그곳. 동정호수를 바다라 부르던 시절 그곳을 목각사자 인형을 배에 싣고 쳐들어가서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심청전으로 잘 알려진 무릉촌, 중국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동정호수에 속한 명주를 살펴보겠습니다. 명주에 속한 참역이 같은 지명을 가지고 있는 곳이 3곳이 있습니다. 현재 양양시에 위치한 양주구입니다. 그 아래 동남으로 수산이라는 참역이 있습니다. 그 아래 강릉 아래에 위치한 덕산정 참역이 있습니다. 이 3곳은 참역에 해당하고 명주는 강릉입니다. 서쪽으로 넘어가면 정선현이 있습니다. 무릉 아래에 명주 우계현, 다른 이름으로 옥당이 있습니다. 동해 바다는 아니지만 오대산과 아주 멀리 있지만 명주의 많은 지명이 이곳에 몰려 있습니다. 신라의 월성으로 말하고 있는 대우의 큰 호수, 양자강 아래로 쭉 공격하여 512년에 무릉, 우상국을 공격하고 551년에 한강 유역을 신라가 점령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강릉, 서쪽으로 정선, 그리고 서쪽으로 충주. 한반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강릉, 정선, 충주 순으로 돼 있습니다. 다시 동정호수 주변 지도를 보시면 충주가 왜 저기에 있을까요? 충주를 검색하면 저기만 나옵니다. 대청광여 지도에도 저곳이 충주라고 나옵니다. 충칭, 충주, 한자는 다르지만 발음은 같습니다. 무엇이 있는 듯합니다. 세 번째, 강릉입니다. 강원도 강릉에는 강이 없습니다. 강에 있어야 하는 강릉의 지명입니다. 지명을 아무렇게나 붙이지는 않습니다. 강원도 강릉의 경우는 바닷가에 있으니 해릉이 정답니다. 그냥 막 아무렇게나 지명을 갖다가 붙이면 장땡인 줄 아시는 식바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우기기만 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네 번째, 우계현입니다. 두 번째에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동정호수 아래 우계현의 다른 이름 옥당을 검색하면 옥당촌이 2곳이 나옵니다. 둘 중에 한 곳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5번째, 정선현입니다. 정선현 지리지 기사를 보시면 벼로 는 삼봉이다. 풍열이 있다. 얼음을 두는데 얼은 채로 여름을 지난다. 그 곁에 또 수열이 있고 남강의 물이 여기에 이르러 나뉘어 땅속에 들어간다. 강물이 땅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인데요. 물이 흐르다가 땅속으로 들어가는 곳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과연 이 기사의 말이 사실일까요? 의심을 안 할 수 없었습니다. 땅속으로 들어가는 강물을 대륙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여러 곳이 나옵니다. 광서성에 2곳, 광동성에 1곳, 절강성에 1곳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칭에 2곳이 있습니다. 포와 강이라는 곳은 강물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강물이 땅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하에 있던 큰 물이 밖으로 나와서 강물이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또 한 곳인 용교강이 있습니다. 용교강은 물이 바위산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사진에서 보이듯이 강물이 들어가서 다른 출구로 나온다고 합니다. 입구에서부터 출구까지의 거리는 50km나 된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지하강으로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용교강의 길이와 출구를 발견한 이야기입니다. 그 출구는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으며 길이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2004년 7월 29일에 중국 프랑스 탐사대가 5번째로 이곳에 왔습니다. 12일간의 고된 탐사 끝에 지하강 입구에 페인트를 바르고 GPS 위성 측위 장치와 추적기 테스트를 거쳐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후베이성 언스 반교 지역에서 지하강의 유출구가 확정됐고 용교 지하강의 총 길이는 50km로 정확하게 측정됐다. 이번 탐사를 통해 용교 해저강이 풍지의 용교에서 지하로 잠수한 후 고속도로 교량이 구멍을 통과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이고 복잡하며 완전한 지하 하천 시스템입니다. 놀랍게도 상식을 뛰어넘는 지하강으로 양자강과 청강 유역 사이의 분수기를 가로지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강물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곳이 존재한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한반도에는 그런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충칭에 있는 용교강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아니기에 우리는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정선현에서 은광이 발견되었다는 기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군에는 은광이 없습니다. 은광교회만이 있을 뿐입니다. 은을 채취했다는 역사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만 할 뿐입니다. 정선군에는 금광이 3개가 존재하고 철광도 하나 있고 석탄 광산이 매우 많은 곳입니다. 그러나 은광은 없습니다. 충칭과 강릉 사이에 은광촌이 딱 하나 존재합니다. 위성사진으로 확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위성사진으로만 은광을 찾을 수는 없지만 지명이 은광촌이기 때문에 은광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없지만 과거에는 은광이 존재했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여섯 번째, 명주 연곡현, 찾을 수 없었습니다. 7번째, 한수의 발원지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한반도에 가져다 놓고 그리 역사서에 기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주에는 한수의 발원지는 없지만 한수의 하류는 존재합니다. 이성계 조선에서 만든 고려사이기 때문에 이성계 조선보다 작은 고려라고 말하기 위해서 만든 고려사입니다. 수없이 많은 자료가 있었을 겁니다. 조선의 명나라 사대주의가 많은 역사서와 오래된 기록들을 다 없앴다는 내용은 조선왕 조실록에 나와 있듯이 의심을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 없습니다. 지명과 지리를 본 명주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란한 역사를 찾아 달려봅시다. 감사합니다.